오늘은 왜 비염이 잘 낫지 않고 재반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 한 예로,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바다로? 들로? 달나라로? 아니죠. 산으로 간다고 합니까? 네, 정답입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단편적인 지식으로 비염 치료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양분이 부족하여 온다고 하여 비타민 요법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코가 뻥 뚫리는 비강세척요법, 과산화수소요법, 또 몇 가지 약초를 넣고 달여 드시는 단방요법, 또는 몇 가지 채소 등을 갈아 먹는 방법 등을 치료법이라 하며 무수히들 설명을 하는데요. 물론 그 중에는 100명당 한두 명은 나을 수 있고, 또 코에 나타나는 염증을 치료하니까 잠깐이나마 편할 수 있습니다. 만성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경우는 감기 걸린 이후에 코의 구조적인 문제나 일시적인 면역기능이 약해서 코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질환이어서 만성 비염이나 축농증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을 테니까 채널 내리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면역은 공부 좀 하셔야 합니다. 저도 면역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는 그게 그것이고, 그래서 혼동을 많이 했는데요.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면역은 항원 항체의 반응인데, 단어가 어렵죠? 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의부의 항원, 원인물질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 몸의 항체, 면역 항체와의 반응인데, 만일 코에 알러젠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을 항원 알레르겐이라고 하는데, 어렵죠? 자, 이런 원인물질들은 특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비균질, 즉 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비균질인 꽃가루, 미세먼지,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새집증후군, 아니면 추운 날씨, 여름에 에어컨 바람만 쐬어도, 또한 계절이 바뀌는 등 이러한 원인이 되는 물질이나 요인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의 T 면역세포의 반응으로 B세포가 활성화되어 이무노글로불린 E라는 항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이무노글로불린 E 항체가 코 점막에 있는 비만세포에 달라붙습니다. 이 마스트셀이라고 그러죠. 비만세포를. 이 비만세포는 코 점막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겨드랑이, 눈밑, 귓속, 입천장, 기관지, 장, 점막, 피부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무노글로불린 E라는 항체가 이 비만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비만세포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인 류코트리엔이나 히스타민 등이 비만세포로부터 방출되는데, 특히 히스타민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관의 백혈구, 호중구, 호상구, 이런 면역세포들이 질비하게 나와서 조직세포 주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어떻든 비염이 나타나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속이 쓰리면 제산제를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뿐인 것입니다. 이유를 아셨습니까? 특이사항은 이 점막은 회복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음주를 잔뜩 하신 분들이 속이 쓰리면 한 3일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럼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술을 드시는 것입니다. 비염도 이렇게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 등 당연히 염증반의 증상들이 코에서 일어나니까 코만 치료하면 되겠지라며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레르기 질환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3년 계속 감작되어 있다가 원인물질을 흡입하여서 감작되어 있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역 반응이 조금씩 나타나다가 어느 선을 넘으면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면역 조절 능력을 잃어서 폭발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면역체계는 크게 T세포와 헬퍼 TH2 세포 사이에 조절 능력을 잃어서 나타나는 알레르기 면역질환인 것입니다. 따라서 코만 아무리 치료해도 그 당시에만 조금 우선하고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반전이죠. 우리 몸은 자연 회복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비염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살아오다가 생긴 것이니까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체력과 면역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마디로 면역 체계가 바뀌어야 우리 몸에서 자연 회복력으로 치료되는 것인데, 면역 조절 기능이 향상되려면 당연히 어디가 개선되어야 합니까? 물론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들인데,
그 면역기관으로는 먼저 피부와 폐와 장이며 나아가 흉선, 림프기관, 비장인데 면역세포와 면역기능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면역기관들을 주관하는 오장육부의 기능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장육부의 기능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또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분 나쁜데 소화가 잘 됩니까? 이것은 비단 소화뿐만 아니고 오장육부를 담당하는 자율신경이 이상을 가져오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규칙적인 식생활요법과 운동요법, 수면부족 등의 복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오장육부가 좋아지고 면역체계가 정상이 되면서 재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알레르기 병뿐만 아니라 노년의 성인병, 즉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등등 또는 치매라든가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을 하지 않으려면, 즉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다스리면서 식이요법만 잘 다스려도 큰 질병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대여섯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대소변을 잘 못 가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기저귀만 갈아주시렵니까? 아니지요. 물론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훈련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대소변 가리는 아이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좀 하고 살자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청소년기에 계절성 비염으로 봄과 가을에 엄청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희 면역체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은 코만 아무리 치료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임시 방편식 치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임시 방편식 또는 국수적으로 치료한 대표 주자는 어디입니까? 현대과학이죠. 의학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타민 수치가 높아 염증을 유발하니까 원인은 제쳐두고 임시치료제, 항히스타민제 복용한 거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평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전반적인 생활요법과 운동요법 등 식생활요법이 중요한 것이죠. 감기를 걸리더라도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체력과 면역력, 수면부족, 과로 또는 몸이 약한 사람이 추운 데서 떨었다든가 이런 경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복부와 등만이라도 따뜻하게 하며 식이요법만, 즉 소식 다장만 잘 관리해도 우리 몸은 자연 회복력이 있어서 면역질환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일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증상들이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살아갑니다. 물론 성인병, 기타 질병들이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평소 머리가 무겁거나 머리가 띵하고 만성 피로 증상이 있고 또 손과 발이 차갑고 머리 앞면으로는 경행기 증상처럼 열감이 올라오고 대변이 묽거나 가늘거나 변비가 있으며 식욕이 부진하거나 그 외 다른 증상들이 많은데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의에게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데도 여러분 대증 치료나 단방요법에 몰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비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 극복기 세 번째 시간에 코 건강에 좋은 차를 설명드렸는데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